그리고 단순하게 설계하십시오. 지나치면 금물입니다. 영감을 받는 즉흥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골프채를 다룰 때처럼 심플하게 하십시오. 어떤 동작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일단 계획부터 짜십시오. 자신이 해야 할 신체적인 움직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짜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완전히 배도록 연습하십시오. 한 동작을 완전히 동일하게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스터샷, 미디엄샷, 클로즈업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은 다시 촬영해야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당신이 영화 제작 시간과 비용만 늘려버린 꼴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면을 마스터샷, 바스터샷,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똑같은 동작이 똑같은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연습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연습은 연습한 것이 하나 있어야만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여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 연습한 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연습되어 있어야만 변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고, 시간은 돈입니다. 조감독으로부터 맡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30분 일찍 도착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화과 학생들하고 할 때도 항상 15분 일찍, 30분 일찍 도착하는 여러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용사가 잘 나올 때는 그 상태, 여러분들 어떤 미용사와의 관계, 촬영, 헤어스타일의 관계, 이런 것들 쭉 이런 것들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고, 저는 촬영 시에는 언제나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대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미리 넥타이를 매거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징크스가 있습니다. 의상을 다 갖춰 입고 촬영하러 나가는데 그제서야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급히 다른 사이즈의 신발을 구하는 동안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죠. 제 촬영분이 줄줄이 이어질 때는 넥타이도 풀지 않고 구두도 그대로 신은 채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는 편안하게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넥타이를 풀고 구두를 벗고 있습니다. 내가 착용할 신발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보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내 곁에다 두고 그걸 잠깐 풀고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촬영 직전에 갖다 주겠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겠죠. 촬영에 들어갈 때도 저는 발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늘 확인합니다. 감독이 보통 아니요, 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카메라가 뒤로 빠질 때 보면 제 더러운 운동화가 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정장을 제대로 빼입은 사업가 연기를 한다면 그 역할에 걸맞는 구두를 갖출 때까지 촬영은 즉각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저의 이런 습관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클로즈업 되더라도 일단 초보자일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갖춰서 언제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트와 소품은 미리 꼼꼼히 익혀라. 촬영장에는 탐정 같은 호기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자신있게 장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세트장에 들어가면 정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장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했던 동작과 여기서 어떻게 맞출 것인지 미리 사전에 리허설 때 다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들락날락할 때 문이 여닫인지 미닫인지 안쪽으로 여는 건지 바깥쪽으로 여는 것인지 미리 익숙해지게 연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생전 처음 자기 집 방문인데 생전 처음 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식당에서 식당 아줌마 연기, 식당에서 식판을 받아드는 연기, 이런 거 할 때 아주 훌륭한 배우라도 식당에서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국 퍼주는 연기가 어색한 장면, 일단 바로 그냥
장면은 오케이 됐을지 모르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는 아유 뭔 식당 아줌마가 저래, 저 국자 잡는 폰 봐라, 저 칼 잡는 폰 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매일 이것을 했던 사람이 연기가 나올 때는 그야말로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숙달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세트 출입문은 말썽을 부리기 십상이므로 미리 체크하십시오.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르지 않았다면 페인트가 들러붙어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격투 장면에서 가끔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리허설 때는 당연히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리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른 배우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힘껏 날리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 머리를 스친 주먹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두께가 1m가 넘고 수백 년 묵었다고 가정한 성벽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액션은 잘 맞춰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힘 주기 전에 미리 최대한 사거리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충분히 자기 액션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측은 배우들에게 공공의 적입니다. 카메라는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된 연기는 영화에서 풍기는 날것의 감흥을, 특히 자연스러운 즉흥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전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촬영 전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오디션에서 할 것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본문을 쭉 읽고 제가 정리한 정리문들을 또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든 야외든 촬영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두 편하게 부릅니다. 경칭을 붙여서 불러달라고 했다가는 현장에서 여러분 근처로 망치나 조명이 아슬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스태프들과 빨리 친해지면 질수록 기꺼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영화 연기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콧대 높은 무경험자에 대해 콧방귀를 낄 뿐이죠. 하지만 자기가 쓸 소품을 직접 옮긴다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거두는 식으로 친분을 쌓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요새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촬영하다가 뭐 스텝이 뭐 옮긴다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인사와 질문.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태프들에게 질문하면 스태프들은 좋아합니다. 질문 잘하고 인사 잘하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노동력을 제공해서 도와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폐가 될 수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렇다고 모르는 걸 만들어서 질문하지는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라든지 깍듯이 인사 잘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특히 스크린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으면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카메라맨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자기를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대라는 뜻이지 뇌물을 찔러주거나 뭐 그러는 뜻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리허설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감독 소관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영화 전반에 걸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리허설 중간에 칭찬이나 인정을 받겠다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감독이 당신에게 별말을 하지 않으면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연극에서는 배우들과 감독이 극중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리허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을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리허설은 당신이 감독과 다른 배우들에게 당신의 동작을 어떻게 할지, 대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말할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이 결정된 뒤에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용도일 뿐인 것입니다.